안 된다 싶으면 음각 공식 안 된다 싶으면 일반 공식 일반적으로 오케이? 네. 자 근데 얘들아 쌤이 말한 게 뭐냐면 사인 2분의 n파이 어쩌고저쩌고 다음은 코사인 어쩌고저쩌고 있었죠. 이건 마지막 번외 번외야? 바로 뭐죠? 탄젠트 안 했어요. 네. 탄젠트 별거 없습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아, 탄젠트는 2분의 n파이, 파이 앞의 개수, 분자를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근데 짝수일 때를 먼저 외우자. 짝수일 때 먼저. 자, n이 짝수일 때 뭐다?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갑니다. 그때는 탄 쓰면 돼요. x 적으시면 돼요. 파이 버리면서 x요. 다음은 몇 사분면인지 관찰하면서 부호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호 결정도 마지막에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마지막 홀수일 때는요. 마이너스. 탄젠트가 제일 지저분해요. 탄젠트가 제일 지저분해요. 근데 만약에 n이 홀수일 땐 뭐 하자? 탄젠트 그대로가 아니라 역수꼴로 따라갑니다. 자, 탄젠트 역수요. 자, 탄젠트만 홀수일 때는 자기 대신 분의 1 쓰면서 파이 떼어내면서 x 가져오시면 됩니다. 부호도 마지막에 풀마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돼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모두 아울러서 대표 문제를 드디어 풀 자격이 생겼어요.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36번입니다. 자, 문제 뭐라고 돼 있죠? 사인 몰라요. 3분의 5파이 곱하기 연결 탄젠트 4분의 3파이 빼기 코사인 연결 마이너스 3분의 파이 x 곱하기 탄젠트 3분의 4파이를 계산을 해보래. 됐습니까? 모두 각도가 지저분한 거죠. 지저분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각도가 편해질 때까지 변형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야. 얘들아, 3분의 5파이라는 각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죠? 3분의 3. 자, 여러 공식이 있어요. 주기 공식 먼저 시도한다. 안 되면 각도의 부호를 내보내다 무시한다. 다음은 일반각 공식 순으로 일단 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얘는 주기를 빼는 게 편리할까요? 아니면 일반각으로 점프하면 될까요? 주기. 자, 주기 공식이 저는 제일 적합하다고 봐요. 자, 얘는 주기 공식입니다. 뭐 하면 되죠? 자기 자신에다가 각도를 2파이에 여러 번 빼도 되고 줘도 된다. 지금 빼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혹시 얘들아 3분의 5파이 빼기 2파이 할 수 있겠니? 다시 한번 각도에다가 2파이를 한 번만 빼보자. 그러면 3분의 5파이에서 2파이를 빼면은 통분해서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통분해서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 나오는 거 맞지? 억지로 빼는 거예요. 각도를 조작한다. 빼기 2파이. 되셨습니까? 빼고 보니까 뭐 하면 돼? 사인의 음각은 얘들아 사인의 음각이야. 뭐 하기로 했었지? 사인은 내보낸다야. 앞으로 내보내. 마이너스 붙이면서 사인 3분의 1 파이. 음각 공식입니다.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얘는 특수각이다. 얘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때 3분의 1 파이 몇이죠? 60도라고 읽으면 되고 사인 60도. 2분의 1, 2, 3 중에서 사인이니까. 그래 안 손해봐. 빨리 이거 사세요. 3분의 1 파이를 품고 있는 사인. 2분의 3. 근데 마이너스가 바깥에 중간에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잘 바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바꿔봅시다. 탄젠트 어쩌고 자, 여기 정리할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편리하겠니? 일단 주기 공식을 수정보는 겁니다. 근데 탄젠트의 주기는 몇이니까? 파이. 파이니까 파이를 빼보자. 자 그러면 탄젠트라서 주기를 찾고 빼면 탄젠트 주기는 파이라서 파이를 한번 빼보는 겁니다. 그럼 탄젠트 유지하면서 각도를 빼. 3의 3파이 빼기 파이 몇이에요?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파이죠. 통분해서 빼세요. 네, 파이 통분해서 빼면 돼요.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돼? 탄젠트도 음수가 들은 각은 내보낸다가 아까 법칙이었잖아? 네. 그치? 내보낸다 이게 안 돼요? 까먹었어요? 그럼 다시 보세요. 내보내세요. 왜냐면 이거 다 설명해 주면 이제는 모든 수업에서 내보냈어요. 네. 저기 왼쪽 밑에 저기 2분 이거요? 아니 그 왜 갑자기 그렇게 된 아 이거는 특수에서 외우세요. 이것도 개별 진단하세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탄젠 4분의 1파이는 특별하죠. 45도라고 읽고 탄젠 5도는 1이었죠. 특수각이니까. 자,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겁니다. 요거요. 빨리. 마이너스 각이네? 네. 내보낼까 무시할까? 코사인은 무시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정돈하면, 자, 정리한다잉. 마이너스 버려. 그럼 코사인 3분의 8 x거든요. 8이에요. 오케이? 3분의 8 파이로 바꿔. 음수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은 코사인의 각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3분의 8 파이 좋아하는 변태 없죠? 그럼 2파이를 빼세요. 왜냐면 2파이만큼 여러 번. 그럼 2파이 한 번 빼면은, 주기를 빼면은, 혹시 3분의 2파이로 남사되세요? 네. 2파이를 통분해서 빼면은 3분의 8 빼기 3분의 6이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은, 이거 잘 모르겠죠? 다음 단계가 이제 모르겠나요? 2파이 홀리 올리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빼면 재미가 없어요. 2파이 빼봤자 더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일반각 공식을 적용할 차례. 이거는 120도라고 부르는데 120도는 네. 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자, 코사인 각도 안쪽을 착각할 거예요. 자, 얘들아 3분의 2파이는 파이에 가깝니 2분의 파이에 가깝니?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취향 차이가 있는데 파이에 가깝니 2분의 파이에 가깝니? 근데 저라면 그냥 파이라고 할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얘들아 3분의 2파이를 이렇게 불러도 될까? 파이에 비해서 3분의 1파이 부족한 수. 다시 파이에 비해서 3분의 1파이 부족한 수라고 읽어도 돼요. 억지스럽나요? 원래 수학이 그래요. 자, 3분의 2파이를 파이에 3분의 1파이 부족한 수로 읽잖아. 오케이?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일반각 공식 쓸 거예요. 자, 파이 앞에 개수는 지금 1인 거죠. 네. 1이면 2분의 1을 읽을 수 있죠. 그럼 짝수 파이인 거죠. 그럼 코사인의 짝수 파이는 짝수일 때는 그대로. 부호를 하면서 그대로 쓰면 돼요. 코사인. 그 다음은 파이 날리면서 뒤에 있는 숫자. 근데 절대값으로. 3분의 1.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앞에 대가리. 풀 말을 결정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요거였잖아요. 요만큼이었잖아. 네. 그럼 3분의 2파이는 120. 호흡법 60도 바꾸면 120도잖아. 그냥 dek했는데? 120도예요. 정확히 120도죠. 120도면 2, 4분면이잖아요. 네. 그럼 2, 4분면의 코사인은 올사탕코의 2, 3면은 사인만 양수니까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가 달려있어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올사탕코의 부분을 맞춘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냐고. 다 왔어 얘들아. 한 단계 더 어쩌볼까? 나중에 빨라져요. 쭉 가면 코사인 3분의 1파이 몇이에요? 60도니까 60도니까 2분의 1. 자, 끝났어요. 자, 네 번째 것도 간결해볼까요? 탄젠트 3분의 4파이. 너무 지저분해. 각도가 지저분해요. 죽입시다. 이 죽이자. 어떻게? 탄젠트라서 주기를 파이로 인정하면서 빼면 돼요. 그럼 주기 공식 먼저 쓰면 어떻게 돼? 주기 공식 먼저 쓰면 그냥 얘에서 파이 빼요. 3분의 1 파이. 그 다음에 해석해보는 거. 자, 파이 째보니까 각도가 이쁘잖아요. 이거는 60도. 그럼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오케이. 그 다음 뭐 됩니까? 그들끼리 사칙 연산하면 돼요. 곱하기 연결된 거, 곱하기 연결된 거, 빼기 연결된 거. 그럼 곱하기가 먼저니까 얘랑 얘 곱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 마마니까 플러스가 되고에 2분의 3. 여기끼리 곱하기 연결이니까 음수에다가 양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운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므로 얘랑 얘를 빼기 연결하면 돼요. 얘 빼기 니까 마마는 풀풀이라서 루트 3. 분모 같으니까 분자끼리 나오면 루트 3. 루트 3. 이렇게 해서 한 문제를 겨우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했지만 여기 나중에 야 이거 몇 도로 취급할래? 파이에서 뺀 거? 2분의 3 파이에서 뺀 거? 아니면 주기를 낮출래? 그러니까 주기만큼 낮춘다라는 게 각도가 좀 지저분하면 더하거나 빼는 것도 머릿속에서 시행착오 해야 돼. 오케이? 언제까지? 1사분면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계속 멈춘 기준이 이거 1사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1사분면에 들어가는 각으로 바뀌어요. 물론 부호만 잘 따지면. 그래서 1사분면에 되는 각이 될 때까지 계속 각변한 공식, 극변한 공식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게 여기 주제입니다. 할 수 있겠나요? 7주 뒤에는 되겠지? 아래 거 집에서 숙제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 유형 10번입니다. 유형 10번은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검은 화면을 보고 있네.
유형 10번은 각변환 공식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곱들을 더하거나 곱할 때 쓰는 유형이에요. 다시 한번. 자, 어떤 수의 삼각함수에서 제곱들을 여러 번 더하거나 어떤 수의 제곱들을 여러 번 곱하기 시킬 때 여러분들은 각변환 공식을 쓰면은 한 문자로 통일 가능합니다. 자, 한 문자로 통일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만나면 각변환 공식을 최대한 이용해서 사용해서 한 문자라는 걸 그냥 각통이라고 부를게요. 각도의 통일을 시켜준다. 그리고 각을 통일한 뒤에 자주 쓰이는 건 이거예요. 사의 제곱과 코의 제곱은 1이 된다는 너희 중간고사 시험범위. 자, 이게 여기다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발생할 예정이거든요. 자, 사의 제곱과 코의 제곱은 무조건 1이에요. 언제? 사랑 코의 뒤에 각도가 똑같을 때. 사의 제곱, 코의 제곱은 각도가 똑같을 때 제곱하면 1이라는 게 한국 성질에 있었다. 오케이? 감사합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 문제 42번이야. 얘들아, 사인 10분의 파이는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거든. 근데 제곱을 시켰어. 더하기 사인 10분의 2파이 제곱을 시켰어. 네. 사인 10분의 3파이 제곱을 시켰네. 사인 10분의 4파이 제곱을 시켰네. 마지막 사인 10분의 5파이에 제곱을 시켰네. 오케이? 자, 이거 5개짜리 더하면 몇일까? 모르는 수일까? 자,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자, 이거예요. 큰 각을 작은 각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큰 각을 작은 각으로 가볼까요? 할 수 있겠니? 너희를 믿을게. 자, 첫 번째입니다. 얘들아, 10분의 파이는 파이를 180도로 인정하면 180도에서 나누니까 18도거든요. 다시 일단 어린 진작하면 180도에 나누기 18도예요. 네. 1,3면이다. 10분의 2 파이는요? 파이를 180도로 대입한 다음에 약분해서 각도를 이루면 이거 36도예요. 예? 72. 18도의 3배요. 아, 27. 2배, 이제 3배 차이거든요. 27. 18도의 3배. 아, 18도 돼. 예? 54. 미치겠네. 50. 왜 계산이 안 되지? 오셨어. 54, 54. 네, 해보시면 돼요. 각변환 그 코드법 주시는 거. 이거 네 번째 뭘까요? 그냥 파이 180 대입한 다음에 약분해 보세요. 72도 나올 차례거든요. 다섯 번째는요. 60분법으로 바꿔야 문제 보여요. 이거 90도예요. 10분의 5파이는 애초에 약분하기 림데이터라서 180도 대입하면 절반이니까 90도거든요. 네. 보이는 거 없습니까? 자, 일단은 각도만 떼어서 가져온 거야. 들어있는 거 다 더하면 270도. 올리블. 자, 보세요. 거꾸로 봅시다. 얘들아, 거꾸로 봅시다. 이거 72도는 얘들아, 72도라는 건 착각을 하면 90도라는 기준에 비해서 18도 빼진 거죠. 자, 이런 발상이 중요합니다. 처음은 냅두고 맨 마지막에 큰 수, 좀 커 보이는 수는 90도에 18도 부족한 수죠. 부족한 수예요. 이해될까요? 문제 의도예요. 문제는. 자, 얘들아, 54도는 90도를 기준으로 뺀걸 보면은 이게 몇이에요? 90 마이너스. 90 빼기 36도일 거예요. 오케이? 네. 내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로 짝을 지을 거라서 그래요. 짝을 지을 거라서. 그럼 얘들아, 이렇게 볼 수 있나? 가보자. 보자. 그럼 얘들아, 이 네 번째 거, 자 보세요. 자, 제곱을 떼면은, 자, 사인 10분의 4파이는 각변환 공식을 쓰기 위해서 일단 각도를 조작해 보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잘 들어보세요. 얘는 2분의 1파이 90도 빼기 10분의 1파이로 착각할 수 있죠. 왜냐면 10분의 4파이가 2분의 1파이 90도 빼기 10분의 1파이 18도니까 이거 빼면은 이 각이 돼요. 이 각도예요. 안쪽 각도.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 뭐 할 수 있니? 각변환 공식을 도전해보는 거예요. 각변환 공식 써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파이 앞의 개수. 파이 앞의 개수가 2분의 1. 분자가 1이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파이의 개수가 1일 때, 분자가 홀수일 때는 바뀔 차례죠. 그럼 각변환 공식 쓰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하품 잘했어요. 코사인 하고
버리고 가져오면 10분의 1의 절대값 되니까 될까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까지 결정한다가 쌤이 아까 설명이었거든. 근데 어차피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 1, 3이니까 올사탕표의 5이거든. 네. 그러니까 5이니까 그냥 플러스로 주면 됩니다. 계산니? 네. 나는 근데 이거는 제곱을 떼서 가져온 각변 공식이야. 근데 제곱을 붙이면 되니까 여기다가 제곱을 가져올게요. 됐습니까? 그럼 뭐가 됐습니까?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 여기랑 여기를 예. 각변 공식 쓰고 코사인으로 바뀌긴 했는데 처음과 끝을 봤을 때 같은 각을 가지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그럼 사의 제곱과 코의 제곱은 반드시 몇이니까? 1. 넘버 1. 1이니까 더하면 1이에요. 관계를 보는 겁니다. 싸, 고, 같습니다. 저것도 1.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하면 되겠지. 둘 중에 하나를 바꾸세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바꿔봐. 얘를 바꿔볼게. 얘 어떻게 되겠어? 방금 했던 과정만 잘 6기를 가지고 제곱을 떼는 거. 같으네요. 좀 글씨 개판이라. 제곱 떼고 10분의 3파이는 90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빼졌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사인 쓰면서 암산 되니? 10분의 3파이를 90도에 가깝게 해서 빼면 돼. 이거 될까요? 통분해서 빼보세요. 통분해서 빼면 이게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되지? 파이 앞에 개수가 짝이야 홀이야? 써놔요. 이거 짝이야 홀이야? 홀이니까 바꾸면 각변공식이 돼요. 코사인이죠. 코사인. 홀이 뜨는 바꾼다. 그리고 괄호 안쪽. 이거 가져오면 되는 거죠. 가져. 10분의 2파이. 자, 근데 그 앞에 이제 코사인의 풀마 부호는 어차피 이거 1사분면 각이거든요. 그럼 사인도 양수니까 다 양수겠죠? 얘도 양수. 괜찮습니까? 네. 그럼 각도를 바꾸고 코사인도 바꿔서 바꿨더니 얘의 제곱인 거예요. 얘제곱 더하기 저쪽. 근데 얘랑 얘를 서로 마주보면은 예. 각도 똑같고 사인 제곱이니까 처음에 찢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끝내는 문제가 이런 제곱들의 합을 물어볼 때는 1이 되겠지라는 결론을 먼저 좀 일단 보시고 변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습니까? 네. 이건 유형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 된다는 게 사용된다. 그럼 얘들아 몇이니? 그럼 이거 더했을 때 1, 더했을 때 1이니까 일단 2가 나오는 거지. 네. 근데 여기 아직 안 구했다 여기는. 90. 얘는 별도로 계산하면 돼요. 짝이 없어요. 얘는 몇이에요? 그냥 계산하면? 10분의 5파이는 2분의 1파이고 읽으면 사인 90도의 제곱일까요? 그냥 이거는 90도의 제곱을 붙여요. 사인 90도는 해석하면 몇이에요? 1. 그러면 1이잖아요. 그럼 1의 제곱이니까 1. 그래서 2 더하기 1에서 다 합치면 정답은 3이 되는 문제입니다. 믿었습니까? 네. 서로 달라 보이는 각을 같은 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변화 공식을 강제로 적용했다. 좋습니다. 43번, 44번도 비슷하게 집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 쪽 나왔어요, 얘들아. 자, 유형 11번 보자. 자, 유형 11번 도형에서의 삼각함수 각변화 공식의 활용입니다. 자, 각변화 공식을 쓰면 간결한 각도로 대신할 수 있고 특수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문제 흐름인데요. 얘들아, 이거는 그림을 잘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원 안에 삼각형이 집어넣어져 있고 왼쪽 각과 오른쪽 각을 알파 도랑 베타 도라고 했을 때 사인 2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오. 일단 주제는 이렇게 쓸게요. 관계식을 눈에 보이는 만큼을 작성하시고요. 각변화 공식 써서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얘들아, 문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니? 얘들아, 원이 있어요. 좋아요. 얘들아, 원이 있고 지금은 자로 연결. 이쪽 살짝 왼쪽에 치붙여지게. 자로 연결, 자로 연결. 그다음 알파벳 순서를 적으면 A였다가 B였다가 C였다가 여기 정중앙에 원의 중심 O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보세요. 여기 알파고요. 여기 베타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길이는 2, 오른쪽의 길이는 루트 5. 이렇습니까? 근데 이런 그림 줘놓고 구하라는 게 터무니없다? 사인 2알파 더하기 베타를 측정하시고 해석을 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첫 번째 드는 건 이거예요. 혹시 이 그림에서 숨긴 사실이 있죠?
하나 마음 아파요. 집중 안 되니까 시계를 보게 돼요. 근데 그거는 예기 없는 행동이 돼요. 이해됩니까? 자, 이 그림에서 숨긴 사실이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했다면 바로 뭐죠? 저라면 그 성질을 말로 부를 수 있어요. 반원에 대한 원주각. 다시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가 보장이 돼 있죠? 90도 보장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문제에서 90도가 생략했던 거예요. 원의 반원을 가지고 있는 원주각은 90도가 보장된다는 걸 중3 때 배웠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놓인 건 90도가 확정된 거야. 원 안에 있는 삼각형의 그 지름, 네, 지름. 괜찮습니까? 그 다음 뭐가 보이니 그러면? 관계식 작성한다는 말 혹시 보이니? 바로 어떤 관계가 보이니? 난 두 개가 보이는데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째 삼각형의 세각이 하면 180도.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째 삼각형의 세각의 중합은 180도. 이 두 가지를 써볼게.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는 바로 쉽죠? 혹시 이 길이 구할 수 있을까요? 직각을 품고 있는 피타고라스.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예제곱이겠죠? 그럼 암산하면 몇 됩니까? 4 더하기 5의 루트 25입니다. 나와요. 3일까요? 좋아요. 자, 피타고라 정리로 일단 한 변의 길이는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또 다른 관계식이 있어. 바로 세각의 총합은 180도 보장. 중학교 1년 전입니다. 오케이? 그럼 세각의 합을 한번 덧셈해 볼까요? 그럼 얘들아, 지금 이 그림에서 각도 관점에서 보면은 90도에다가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면 180가 나와야 돼요. 이렇습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만 남기면 답이 나와요. 자, 문자만 남기면 어떻게 돼? 90도 매칭이 돼야 돼요. 따라옵니까? 자, 근데 이 관계식이 문제에 쓰일 거라는 희망을 갖고 바라보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90도.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느껴져요? 정말 그렇다요. 깜짝. 얘들아, 사인 2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아는 각보다 초과하고 있죠. 2알파니까. 우리가 아는 건 알파 베타 하고 싶은데 2알파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식을 잘 변형해 볼게. 첫 번째 이거야. 쌤, 2알파 플러스 베타를 저는요 2알파를 알파 더하기 알파라고 볼게요. 자, 지금 2알파라는 알파가 두 개 있는 각을 알파 두 개. 알파 베타라고 볼게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알파랑 베타는 짝을 지었을 때 90도라는 관계를 얻었으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뒷묶음 90도로 그냥 인정해 버릴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90도 구하라는 소리 맞나요? 교환 법칙을 쓰면 사인 90도 더하기 알파 구하라는 소리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 왔어요. 각변환 공식으로 점프합시다. 자, 각도가 복잡하다 싶을 땐 각변환 공식입니다. 혹시 90도 어림 짐작하면 2분의 파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90도를 파이로 읽으면 2분의 파이 아닙니까? 2분의 1파이니까 홀수 파이 맞나요? 그럼 파이의 개수가 홀수 파이인 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바꾸면서 반대로. 그러니까 사인의 반대로. 코사인이 없겠죠? 홀수 파이라서. 따라서 코스로 바꾸면서 괄호를 집어넣어. 각도를 버리면서 이거 넣으면 돼요. 알파. 괜찮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부호 결정까지. 근데 전 단계가 기준이라서 이거 어린 장면 몇 도예요? 각도를 4분면에 그리면 2사분면이잖아. 2사분면이잖아. 2사분면은 올사탕코의 사인만 주인공이라서 사인도 딱 들으시면은 플러스겠죠? 맞아, 플러스. 그래서 얘가 플러스예요. 기사님. 그래서 쪼물딱 변환 공식을 쓰면은 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한다는 건 얘로 대신할 수 있고 코사인 알파는 이제 항이 한 개짜리죠. 아까는 두 개짜리니까 복잡해 보였잖아. 근데 줄여서 쓰려면 결국 코사인 알파라는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알파는 구할 수 있죠. 왜? y. 이거 직각상수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수학이에요. 삼각비. 코사인 방향 어디예요? 자, 알파를 기준으로 코사인. 알파를 기준으로 코사인. 빨리 손으로 따라오세요. 손으로. 여기 빨리 사인 코사인. 코사인. 3분의
여기서 그래서 3분의 2라고 읽으시면 돼서 답입니다. 오케이. 관계식을 꼭 찾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안 줘요. 이거 주면은 다 풀지. 그래서 중학교 도형에 180도가 되도록이라는 세각의 총합 공식과 피타고라 점 쓰면은 관계식을 최대한 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관계식은 주로 90도를 만들어내거나 180도를 만들어내거나 270도를 만들 때 쓰이는 관계식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효율이라는 것도 따져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48번까지도 집에서 읽고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여기까지가 각변환 공식의 일단 큰 흐름이었습니다. 오케이. 남은 10분, 20분은 5분이네요. 오늘 상학서 활용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일찍 퇴근. 조졌네. 안 되겠다. 일찍 오랜만에 처음으로 난생 기억이 안 나요? 어디 하는 차가 강정식이요? 난생 처음 일찍 집에 가는 거가? 여러분들이 집을 일찍 갈 수 있는 건 시험 끝나는 날이거나 갑자기 화재가 터져서 화재가 나서 모두 일찍 내려가시오 할 때 딱 간 겁니다. 진짜 그 정도로 천재지변이 아니면 일찍 못 가요. 그러면 별로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스파트는 아니면 못 가요. 확률 0이네요, 쌤. 0이 가까운 거죠? 이건 아니에요. 0.01%이 가까운 거 0만 네, 5분 남았는데. 네, 얘들아, 그러면은 다른 거. 자 49번부터는 자 삼각함수라는 기호에다가 네, 자 두 글자 최대 최소. 치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치환이에요. 치환. 오케이. 그리고 최대 최소값 구하기. 와 유형들 엄청 섞인 거 보이세요? 독립적으로 보면 다른 것들이에요. 자 치환과 최대 최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얘들아 문제 보니까 y는 결정이 된다. 마이너스 절대값 sin x 빼기 3 절대값 받고 플러스 k. 근데 이놈의 최대값과 최값이 합을 이루면 몇인데? 음수의 4가 되죠. 뭔 말이지? 최대 최소를 더하면 마사가 되도록이야. 그때 k가 어쩌고 저쩌고. 제가 여기를 찾으면 돼. 암호가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자, 가장 클 때랑 작을 때를 한 번에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네. 딱 봐도 보이면은 그거는 신기가 들린 부담이 나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수학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첫 번째, 복잡한 문자를 치환하세요. 뭐가 복잡한가요? 절대값 안쪽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절대값 안쪽에 상수는 치환하지 말고 문자만 치환합시다. 얘들아, sin x를 혹시 잠깐 동안 t라고 치환해도 될까? 네. s라고 치환해도 돼요. 네. 전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잠깐 동안 t로 치환은 어떻게 돼? 자, t야. 자, y는 쓸게. 결정이 된다. 마이너스 달린 절대값 t 빼기 3에 닫고 플러스 k야.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사실 고등도 1분 다음이요. 범위가 뭐예요? 자,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요. 바뀌거나 생깁니다. 얘들아, 지금 등장한 소문자 t는 자유변수인가? 잠깐, 모든 자유변수야? 100 대입해도 되고 1억 대입해도 되고 1000을 대입해도 되나요? 아니. t는 뭐죠? 사인의 결과물을 t로 찾는 겁니다. 그럼 사인은 x가 팔딱팔딱 움직여도 계산을 해보면 1과 마이너스 1을 넘지 못해요. 따라서 치환을 보니까 t의 범위를 보장해 놔야 돼요. 안전장치요. 마이너스 1과 1이 필요하다는 게 일단 치환의 주의사항. 범위가 생긴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럼 t가 가장 클 때랑 t가 가장 음수일 때가 양끝 경계인데 양끝 경계야. 몇을 t로 인정할 때 이 전체가 최대고 이 전체가 최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시 1과 마이너스 1이 양끝 경계거든요. 네. 아니면 0.8, 0.5 대입하지 말고 1이 될 때랑 말 될 때를 집어넣으면 전체를 이루는 y값이 나올 거 아니야. 네. 이해됐니? 네. 그럼 두 번 대입해 보자. 물론 이거 위험한 풀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풀이는 매우 위험한 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라도 풀 수 있게끔 일단 소개해 드린 거예요. 따라서 자, 두 번만 대입해 보자. 1이라고 인정할 때랑 마이너스 1이라고 인정할 때. 오케이? 그럼 양끝점 두 번 대입할 거야. 자, t에다가 일단 양수 1 대입해 볼까? 그럼 t에다가 1 집어넣고 붙이면 나와? 해보자. y는
마이너스 절대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3이니까 아, 2. y 절대값 받고 더하기 k죠. 네. 근데 얘는 절대값을 벗기면 이거 2잖아요. 그럼 2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죠. 네. 최대 최소의 후보일 겁니다. 가장 크다, 낮다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수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궁금하지 않나요? 네. 저는 궁금해요. 너희가 안 궁금해요.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인정하고 집어넣고 붙이면 y 값이 나올 거라고. 자, y 몇 나올까 계속 해보자. 마이너스 절대화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입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빼기 3이니까 마사 네. 의 절대값 4 의 마이너스 맞아. 마사 좋아요. 이해되죠? 맞아. 플러스 K. 그래서 이거 4로 나왔다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사 플러스 k 맞나요? 네. 자, 이제 뭐 하면 될까? 최대 최소값의 총합이 마사래. 그럼 얘랑 얘가 지금 최대 최소인 거로 인정하고 더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쌤 위험한 풀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뭐가 위험할 건데? 누가 더 최대 최소인지 나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입만 해본 거야. 2번 대입. 근데 누가 더 크다 낮다는 건 아직 쌤이 예상 안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얘랑 얘가 최대 최소 중에 하나예요. 왜일까요? 이것까지 아니면 고수인데 쌤은 1 대입한 거와 마일 대입한 게 최대 최소일 거야 라고 찍어 맞췄거든요. 사인 그래프. 노노노노노노노노입니다. 바로 만약에 최대 최소가 다른 데서 발생하려면 절대값 안쪽이 0인 수가 인정될 때예요. 근데 만약에 절대값 안쪽이 0이라고 인정하면 t가 몇이 되죠? 3. 근데 그건 우리가 허용받잖아. 아. 그래서 3일 때는 대입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절대값이 안쪽인 거는 대입해봐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절대값을 이루는 어떤 수의 최대 최소는 안쪽이 0이 될 때는 별도로 조사해줘야 돼요. 원래. 이해되니? 네. 근데 이건 0이 될 수가 없다고. 3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양끝 두 번만 대입한 거라고. 오케이? 그럼 얘랑 얘를 최대 최소라고 인정하고 더했을 때 마사가 되는지 검산해보자. 그럼 두 개 더하면 2K. 마리 플러스 2k잖아. 숫자 K 더하고 숫자 K 더하는 거예요. 그게 마사를 이룬다. 그럼 넘기면 2K는 2. 2니까 K는 1. 1 나옵니다. 오케이? 1. 근데 이거는 위험한 풀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일단은 치환하고 대입한다 라는 건 맞지만 1과 마이너스 1의 경계가 생기는 거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네. 삼각함수를 치환하면 1과 마이너스 사이에 들어간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은 근데 늦게 온 거 생각 안 하셔야 돼요. 5분. 그 다음에 얘들아 그 52번까지 합시다. 52번. 네. 자, 52번은 뭐냐면 이거는 얘들아 이것도 그냥 때려 맞추는 거라고 알려줄게. 자, 52번 바로 뭐냐면 최대 최소 2 두 번째 버전이에요. 바로 유리함수 꼬릴 때. 얘들아 유리함수 꼬린 거 고1 수학 복습해야 되거든. 기억나니? 혹시 기억나시면 몇 명만 빼도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나요? 공통수학 2에서 2인가? 그쵸. 2 맞아. 함수 마정 부분. 얘들아 우리 이런 거 기억나? y는 분모의 문자가 들어있는 분수꼴. 사람들은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법 고1 기말고사 때 열심히 공부했나요? 했던 것 같아요. 조정돼요. 자 이거였습니다. 원리까지 알면 최고 단도까지 풀 수 있어요. 나중에 위해서 일단 밑밥을 깔게. 첫 번째 이거였습니다. 유리함수는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프 그린다. 그래프 그리고 마셔야 됩니다. 유리함수도 그래프가 중요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전부서 어떻게 그려? 자, 유리함수 어떻게 그렸죠? 자, 유리함수 그린 법 보였어요? 이걸 사람들은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표준형. 네. 그때 그래프 그리는 법 바로 분모가 0이 되는 수를 찾으면 x 점근선이었고요. y는 상수항, 이 바깥의 상수항 같을 때부터는 y 점근선이었어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십자가를 그리고 x 점근선과 y 점근선 그리고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그린다라는 거 네. 고1 2학기 때 기말고사 배웠어요. 오케이? 네. 유리함수 패턴이야. 자, 그럼 얘들아 유리함수는 쌍곡선이에요. 이렇게 그려지거나 저렇게 그려지거나. 오케이? 가볼게요.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게. 이거 정도면 충분히 설명된 것 같아서. 얘들아 y는 분모 분자가 지저분한 거 보여? 분모 지저분하죠? 분자는요? 더 지저분해요. 자, 근데 이거의 가장 최대 절대랑 최소를 구하래요. 자, 이거 하고. 그럼 뭐 하면 돼? 아까랑 똑같아.
아까 문제 어떻게 했어? 반복되는 문자나 복잡하다 싶으면 t라고 치환한다. 그럼 얘들아 지금은 얘가 t일까? 얘가 t야. 그럼 t라고 치환해서 우기면 y는이야. y는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4로 그대로 가요. 네. 자 근데 항상 치환했을 때 쉼표 쓰고 괄호 안쪽에 조건을 적어주셔야 돼요. 치환된 범위. 치환된 범위는 1과 마이너스 1을 넣지 못한다. 이랬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대가리 굴리는 거예요. 아까 뭐 했었죠? A는 마이너스. 데이터 이거 정했죠. 근데 유리함수도 됩니다. 아까 내가 조심할 게 뭐라고 했었냐면 아까는 뭐였어? 아까는 절대값이었어요. 얘들아. 근데 이거의 최대초도는 1부터 말세까지 움직일 수 있으면은 일단 대입하고 대입한 게 최대초도가 될 거야. 오, 그때는 주의사항이 뭐였냐면 이게 0의 연수가 있을 때는 따로 대입해 줘야 된다. 네. 절대값 안쪽에 0의 연수는 별도로 대입해야 돼. 근데 3일 수는 없잖아. 네. 자, 이렇게 보고 자,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더 간단해요. 무조건 양끝점만 대입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얘는 돌연변이가 없거든요. 점근선은 어차피 무한대예요. 점근선 대입한다는 건 무한대니까 모순이라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유리함수는 점근선 기준으로 뽀로로로 있고 그 다음은 오른쪽 날개만 잘리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문제 자체가 모순에서 뭔데요? 왜냐면 만약에 추천했을 때 이쪽 오른쪽 끝값이 t고 가장 높을 수 있는 1 근데 여기로 잘리면은 이때는 이 내부를 봤을 때 최소값도 못 구하고요 최소값도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애초에 못 내요. 다시 유리함수의 애매한 지점도 계산할 때는 거의 못 내요. 문제 자체가 왜냐면 이렇게 잘리면은 가장 크다라고 말했을 것도 계산 못 하고요 최소값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어디가 없으면 무조건 한쪽 날개만 잘리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1과 마이너스 1에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최대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공식인데요. 그래서 해보자. 1부터 대입해보자. 알았어. 그냥 모르겠으면 냅다 대입하세요. 1부터 1 대입하세요. 몇 나와요? y는 1 더하기 2 3분의 y 플러스 4 감사합니다. 근데 몇 1이에요? 또 다른 t 말씀 1 대입하면은 y는 1 대입하면 1분의 1 대입하면 y니까 5가 되죠. 5가 되죠. 누가 최대일까요? 5가 최대. 그러니까 주소에서 두 개 더하라고 빼라고 돼 있나요? 네. 하시면 그게. 그러니까 치환하고 1 또는 마이너스 대입하면 답은 나옵니다. 근데 고난도 문제다 그런 걸 방지하게끔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2차식 걸로 될 때, t의 제곱이 될 때 나오는 것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다음 계산하면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쭉 다음 주 월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삼각 방부등식이요. 일단 읽고 한번 해보세요.